통일가의 전 축복 가정은 하늘 섭리 6천년,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참 부모를 통해서 실제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천일국이 열린 것을 알 것입니다. 하늘의 크신 은사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부터 정치인까지 한 민족이 선민임을 교육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한 가족 세계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늘 부모님 앞에 형제 나라가 되니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타락으로 전쟁과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이 이어져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참부모를 통해서 새 역사가 출발이 된 지 13년을 맞게 됩니다. 참 부모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창조의 이상, 지상천국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참 부모는 많은 축복 가정을 전 세계적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을 통한 2대, 3대권의 전 세계에 널려있는 퓨어워터 자녀들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미래는 아주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전원공 전일성전 입궁식까지 56일이 남았습니다. 독생여사 어머님께서는 밤잠을 설치시면서 세밀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랜드 오픈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21수, 43수, 100수 이상의 전성기금 봉헌자들은 전일성전 2층 발코니에 가정의 이름을 등재해 주시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정성은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복기섭리 역사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40년 이상 된 공직자들에게도 자자손손 전일국 보물이 될 성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을 주신 천지인 참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한국협회는 전국 교회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퓨어워터인 2세, 3세 축복과정을 배출해서 참어머님께 효정의 감사를 올려드리자고 결의하면서 2세, 3세권의 축복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에 신종종 메시아 우리 천보 가정들은 43가정 실체화를 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청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엊그제 교구장회의에서 약속을 하고 18일 전국 목회자 온라인 총회 때 전국 목회자들이 결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렇게 6천년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결실되는 함금기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은세권을 이 민족으로
몰아오고 계시는데 외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이전 투구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참 어머님께서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하늘 부모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을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천문원에서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전국 교회는 지금 읍면동 리타니 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구에서도 3월 말까지 읍면동 교육을 마치기 위해 전 식구님들이 수고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승교회는 1, 2, 3구역 목사님 중심으로 용산, 마포, 성동 3개구의 동단위 교육을 지금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식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먼저 저희들은 동책임자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동책임자들이 동단위에 찾아가 교육을 하면서 2년 되었던 분들을 청평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 참 어머님께서 창조해 가고 계시는 복귀된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4월 13일 평화의 교육의 전당인 천일 성전이 오픈 봉헌되는 데에 축복을 받음으로 선민이 되신 여러분들을 초청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시대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 전현직 여성 의원들을 참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일국 대사관 한남동 공간에서 협회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세계적인 참 어머님의 활동에 감탄을 하고 가정연합의 비전에 공감하면서 동단위 교육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평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어머님의 초청인 그랜드 오픈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진정한 한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준비하신 참 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해주시고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힘겨운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서 그곳을 살리시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 부모님의 나라인 천일국 건설의 역군이 되겠다는 평화 대사님도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은 전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국민 교육 자료를 보면서 전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종족과 이웃을 교육하고 이런 교육으로 축복해 주신 참 어머님의 심정 세계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국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교육이 성주식을 위해서 두 번째 교육에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1구역 시군님들께서는 어제도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명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란 사진고의 후 폭풍에 갇혀 큰 위기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느 학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지만 우리 민족은 현대사의 국난 극복의 경험을 되살려 지금 불안한 전국, 불확실한 세계적 경제 상황, 불신에 벗어나 도전과 응전, 롤모델 최고의 품격의 나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면서 참 어머님께서 우리 국민을 왜 교육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120주년의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침을 받아서 정권이, 나라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강대했던 고구려가 멸망했던 것은 중국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을 때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세자녀의 내분으로 그 광대한 고구려는 자멸의 길을 갔습니다. 천년 신라도, 고려도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조선도 내부적 편가름, 당파 싸움으로 일본에 유린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성격은 성급함, 당파성, 부패를 단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갈라 싸우다가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양극화, 진영간 편가르기로 국민을 둘러 갈라놓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 동시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이스라엘, 하마스 467일 만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휴전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또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휴전된 이후에 지금 그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놓고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현재 1080일째를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1129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도 더 긴 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참 어머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무지와 무분별한 개발로 아름다운 지구가 멸망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주겠냐고 늘 염려하고
하고 계십니다. LA 산불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경제위기, 지금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전쟁, 국가별, 분목별, 보편, 상호 관세 4종 세트를 동시다발로 활용을 하다 보니 세계는 지금 몸살이 시작됐습니다. 큰 쓰나미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를 쓸어갈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 참으로 놀라운 것은 G7 국가들의 정상들이 1년 만에 대부분 교체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총리,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은 지금 내각이 완전 사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수낙 총리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모두가 교체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만이 건재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기, 탈종교와 가난한 기독교인의 증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기독교인이 뭐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가 되죠? 안나가 기독교인.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제 영상으로 본인들 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가. 더더욱 지금 기독교는 초비상인 것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의 1%만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2%만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3%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감소, 과연 교회가 지속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가정의 붕괴, 비혼 가정 증가로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라고 하는 3재앙으로 문명학자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이제 이유를 학자들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250년 동안 대서양 문명권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의 발달과 과학, 기술, 제국주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경제력이 서방에, 국방력이 서방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확장과 자원 침탈을 위한 패권 전쟁의 역사가 250년 동안 대서양을 중심 삼고 서양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간 정체성의 이기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서구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인간의 문화는 생물학적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 언젠가는 쇠퇴하고, 그리고 멸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모든 문명의 역사도 이와 유사점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2500년 된 대서양 문명은 무한 경쟁,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약육강식, 배려야진 문화가 인간의 정자선의 위기로 몰락, 멸망의 단계로 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물질 문명 시대의 신의 부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신의 상실은 결국 천륜, 양심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신간 양심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 대화 가운데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이유가 뭐냐? 용도가 없어서 폐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희미해진 양심을 이야기하고,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다. 양심은 무언가 불편한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 양심이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서 유리한다고 양심 혁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늘 참 아버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문명의 대이동,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강의를 여기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천의 문명이 지중해 문명으로 대서양 문명에서 이제 문명의 대이동을 중심으로 태평양,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제 다가올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중심 주도국이 되어야 된다.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문명이 교체되는 대전환기, 이노베이션,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250년 동안 대서양 문명은 서양이 중심이었고 경쟁 사회였고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늘 투쟁과 분열과 패권주의였다면, 이제 다가온 이미 와버린 태평양 문명권은 동양이 중심이고 상생이 중심이고 여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화합과 통일과 평화의 시대다. 이런 시대로 교차되는 대전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히스토리, 남자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여성 중심한 허 스토리,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할 거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문명의 새로운 표준, 필요한 입장 가운데에 눈오물 시대를 중심으로 신문명의 표준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한민족의 이대한 DNA가
문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때가 IMF 때였습니다. 1997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 2004년 4월 3년 8개월 만에 IMF를 졸업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한국의 IMF는 앞으로 30년 동안 졸업하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3년 8개월 만에 깨버렸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반도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환경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한반도에 아무런 생명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한바다로 뭘 들고 갔습니까? 뭘 들고? 걸레, 수건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바위 닦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새로운 생물이 돋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난 극복의 DNA가 눈어물 시대의 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된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표준이 될 수 있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한민족, 한반도는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국가가 세상의 역사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제력이 필요하고, 둘째는 문화력이 필요하고, 셋째는 시대를 선도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몇이요? 우리들은 스스로 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10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개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경제력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57년 만에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에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원조 회주는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국가의 평가 기준이 되는 여권 파워, 세계 227개국 중에 무비자로 우리나라는 193개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7위입니다. 북한은 36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세계 바다에 떠 있는 30만 톤 이상의 배들은 80% 한국에서 제조된 배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군함 동맹국에서 건조 허용 법을 발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함 건조,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에 지금
K자만 앞에 붙으면 모두가 대박나는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마침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의 행복을 주겠기 때문에 문화의 힘을 갖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소원을 하셨는데 그 소원이 마침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선도할 철학,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철학이 있는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조화와 균형을 유도할 철학이 있는가를 세계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모노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잡지에서는 2019년 세계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15인데 2000년 위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컬처, K만 붙으면 음악에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웰튼에도 식품에도 모두가 다 대박이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민족의 정이라고 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은 정을 주고 받음으로써 존재감을 느끼는 민족입니다. 왜 세계가 푸드에, 팝에, 드라마에 열풍하는가? 이 K 콘텐츠 안에 담겨져 있는 정의 따뜻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평 우리 사장님은 정장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거기에 이 우리나라 한류의 원조 영화 뭐지요? 드라마 뭐지요? 겨울연가. 겨울연가에 일본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용사마에서 느끼는 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문화가 결국 세계를 지금 습권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률이 1% 미만의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정의 문화가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가는 참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한글의 과학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400개, 일본어로는 300개 정도밖에 발음 표현이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무려 10,000개 이상의 발음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과연 세계를 주관주도할 조화와 균형을 갖출 영향력의 정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저력, 한민족의 저력. 하늘 부모님은 민주주의라는 환경을 조성해 나옴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의 본성을 닮을 수 있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들을 찾아 나오시면서 우리 한민족을 그 중심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의 신화 가운데 마고 할망신화는 육지에, 설문대 할망신화는 제주, 바다에
여신인데 공이 자연지형을 만드는 창조 여신의 소라를 가진 터전 위에 우리 한민족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안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 민족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이화색의 제세 이화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애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사상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백이민족, 제사의 민족, 또한 신면과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한민족의 효사상, 우리 유영덕 예사장님께서 아주 강의할 때마다 효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홍일식 박사님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사상 또한 하늘이 이 민족에 새겨놓은 하늘 문화입니다. 1973년 아놀드 토인비 이 박사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영국에 찾아갔습니다.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해서 듣고 토인비 박사는 만약에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인식 박사님께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로 붕괴되고 해체되어가는 가정의 복원이라고 진단을 하시면서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우리의 전통 문화인 문화, 효사상 부활이 21세기 인류 구원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남북한 공통 가치관인 효문화 통해서 통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민족 특유의 공경과 배려의 문화인 효문화가 결국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사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화합,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평화애호 민족 930여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을 뿐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일은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신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견하는 세계 서학자들은 새로운 문명이 환태평양 지역의 한반도에 탄생할 거라고 지금까지 예언해 왔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고리의 동방의 등불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3.1운동 당시 한국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시를 썼던 타골,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인도 사람이 당신의 조국이라고 했던 이 코리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명은 이만열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교수를 맡고 있는 이 임마누엘 이분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한국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한국인의 잠재력, 선조들의 문화에서 찾자. 여기서 또 남북 통일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살률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 세계에 나가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위험한 나라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고,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은 다 위험한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위험한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세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을,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세계에 한 나라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해답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나라라고 한국의 문화를 지금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이제 이 한반도에서 21세기 신냉전 시대의 종식을 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천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북아 안보 경쟁 구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적 밀착 확대되면서 안전 불감증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점령했던 동남부 4개 지역 러시아에 활량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철회하면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에 가입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절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점령된 영토를 활량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해서 유엔군을 주둔시키고 나토 가입은 20년 정도 유예를 하고 하라, 이렇게 지금 중지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규정이 깨지는 변곡점이 됩니다. 유엔은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해 위협, 무력 도발 삼가한다. 평화를 유지해온 유엔의 핵심적인 규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정복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엔이 있는 첫 번째 핵심 규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이 종지안에 전쟁을 통해 영토 정복한 것을 미국이 수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강대국 주변의 소국들은 이태로워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4대 강국에 쌓여있는 우리나라가 제1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푸틴의 선례의 답습은 이제 시진핑이 1월 1일이면 늘 신년사에 완전한 중국의 통일, 타이완 침공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북한,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불씨, 만약에 주한 주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3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재력, 권력, 명예력. 트럼프 대통령은 재력도 세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명예 노벨 평화상일 것입니다. 미국 200년 역사 50여 명의 대통령 가운데 누즈벨트, 웰슨, 카터, 오바마 네 분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5번째 받으면 10% 안에 드는 명예를 갖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1기 때도 노벨상 프로젝트를 가동했지만 불발을 했습니다. 2기 시작도 전에 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기회가 왔습니다. 중동전 휴전시켰습니다. 우크라전 휴전을 시키면 지금 북한이 끼어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 김정은과 관계를 통해서 휴전만 이루어진다면 트럼프는 세 번째 명예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 한반도가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이 늘 걱정이고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를 생각하시면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절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레라고 하는 친구는 연대할 거냐 반목할 거냐, 인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글로벌 연대와 협력 시대를 참 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함께 해왔던 아프리카 월드 서밋, 중동 또한 이 네팔 중심한 아시아, 일본 서밋, 동남 유럽 평화 서밋, 아프리카 대륙, 중남미 서밋 등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현직 정상들과 더불어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 평화 서밋 싱크탱크 2022를 출범하셨던 걸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훈센 총리가 공동 위원장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에 현 트럼프 대통령도 영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큰 뜻에 헌신하신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 총재님과 함께 참관한 워싱턴 타임즈는 전 세계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 총재님이 전개하는 싱크탱크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 참 어머님께 영상을 보내고 한반도 통일을 기원했던 이 연대를 중심으로 이제 정치적 우리나라 혼란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다져진 국제평화 연대를 비전 2025 월드서밋 2025를 참 어머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중미의 국회의장 연합 등 전현직 국회의장, 그리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 및 20여 명의 G7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뜻깊은 바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외교 무대를 열어 민간 외교 역량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는 이미 양창식 의장님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폴라 화이트 목사님, 지금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 방을 차지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참 어머님을 만나면 엄마라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분이 함께 한다면, 또한 중남미 현직의 국회의장들, 그리고 이 깅그리치 전 하원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이 비전 2025 월드 서밋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고 비전을 줄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때를 같이 해서 공개되는 천원군 그랜드 오픈은 하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이념 아래 한 민족과 전 인류를 위한 평화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참모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심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함께 평화 이상 세계를 건설해 갈 때 하느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야 없는 하늘 부모님, 섭리의 역사의 완성이 될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앞에 놓고 노심초사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참모모님 얼마나 설레이십니까? 천상의 참아버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늘 부모님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이 모두는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이루신 효성이요 참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사와 한민족 대국민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케 하시고 비전과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지금이 한금기라시면서 당신과 하나 되면 분명 이 민족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중심 주도국으로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어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중앙청이 건립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입궁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참소를 듣지 않으려면 종족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통보하라 하셔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 동반에서 읍면동에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북부교구와 본부재단인 우리 전승교회에서도 1239형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총평교육을 하고 천일성전을 보여주면서 4월 13일 역사적인 한날 초청장을 주고 주인공으로 참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사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번 안주간도 하늘 부모님과 동고동락하는 효정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세우신 기관 기업체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신석지와 김학선 천보가정교회장 위에도 전운의 운세가 함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한 기다는 애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올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석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